어차피 저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남편은 그 반대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 왜 이혼을 하려는가에 대해선 매우 간략하게만 적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조금 더 추가해봅니다. 사실 떠올리기도 싫어서 쓰기 싫었어요. 결혼 전 연애할 때 저는 남편에게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사전에 고지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잘하자. 서로의 마음만이 토대가 되어주는 관계이기에 마음이 닿으면 끝나기 쉬우니 있을 때 서로 잘하자. 두 번째로 서로에게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말자. 시간, 노력, 돈 모두 네가 얼마를 썼는지 내가 얼마를 썼는지 계산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끝난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한쪽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자. 한쪽에 치우치면 결국 그 한쪽은 지쳐버린다. 사랑은 가끔 내가 해도 되는 것을 누가 대신 해주고 기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내 마음의 물자는 한계가 있어 점점 차오르다 넘치면 끝나버린다. 경고음은 발생되니 알아서 잘해라. 이 정도였네요. 제가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 싫음과 좋음, 됨과 안됨의 경계가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사용 설명서를 제공했고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저 네 가지를 전혀 지키지 않으면 물론이고 사소한 것 하나조차 제가 다 챙기게 되더라고요. 일단 누구나 겪게 되는 집안일 문제. 코로나 때 전업인 기간에 이 인간에게 네 몸뚱아리 씻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말했지만 그마저도 못하더군요. 샤워를 하고 나서 입던 속옷을 다시 주워 입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더러움에 대해선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더러워서. 그리고 혼자서는 어딜 못 갑니다. 아니 안 가는 거죠. 몸살이 길어져서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 편의점에서 파는 키트기 좀 사다 달라 했더니 온갖 짜증과 성질을 내며 다녀오더라고요.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난 후 양성을 확인했고 회사에 코로나에 걸려 출근이 힘들다는 연락을 하고 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심부름 시킨 게 꼬라지가 났는지 휴일 저녁에 병원에 가라고 또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갈 거라고 하니 119에 전화해서 와이프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간다고 버티는 중이라며 쉬러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검사 키트로 확인한 지 10분도 안 되었는데 누가 들으면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안 가고 버티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군요. 참고로 따로 자가격리를 하던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하루 종일 불평, 불만을 잘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칩니다. 그날 먹도록 아직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못해요. 서브 땡땡은 물론이고 버거땡이고 맥도날땡이고 다 못합니다. 드라이브점에서 말로 주문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1년에 한두 번 퇴근길에 좀 사오라고 부탁해도 꼭 키오스크를 씁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매번 다른 걸 사와요. 결정적으로 노이로제와 화병의 원인이 된 건 다 제 탓이겠네요. 대부분 참고 넘어갔으니까요. 남편이 더 오래 산 동네이고 저도 내비를 안 찍고 다니는 동네에서 남편이 운전대를 잡으면 내비까지 켜놓고 길을 헤맵니다. 네 번째 길을 잘못 들어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급한 것도 없었고 또 그러려니 했으니까요. 딴 생각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건 길을 헤맬 때마다 제 탓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야, 옆에서 길을 잘 알려줘야지.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길을 잘못 들 때마다 자기야라고 하면서 전부 제 탓을 하더군요. 진짜 답도 없어요.
그 외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도가 있는데 제가 먹는 건 늘 뺏어 먹습니다. 나도 먹고 싶어. 자기께 좋아 보여. 더 커 보여. 맛있어 보여. 이런 말을 하며 전부 뺏어 먹죠. 그리고 집안 행사로 간만에 차려입고 향수를 뿌려도 나도라고 합니다. 아니, 여자 향수를 도대체 왜 뿌리겠다는 건지. 손가락이 없어서 쓰라고 사준 그 향수를 스스로 못 뿌리니 애기처럼 뿌려달라는 건가? 여튼 구구절절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이 답인 걸 알고 있기에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이상함과 거지 같음이 법적 한도 내에 있어 소송 걸기도 애매한데 협의를 안 해준다고 버티니 더 거지 같다는 거죠.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제발 이혼하고 싶다고요. 엊그제는 내가 바람 피우면 이혼할 거냐고 물었더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답하더군요.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니 유책 배우자로 소송 청구도 못하게 돼서 오히려 발목을 잡힐 것 같아 더 무섭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엄마가 아기를 챙겨주듯 세수까지 다 시켜줘야 하는 보살핌을 저한테 요구하면서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책임과 결정을 저한테 다 미루면서 결과에 대해 무조건 까내리고 타박하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쓰고 입는 것에 대해선 형제들한테 경쟁하듯 부러워하고 탐도 내면서요. 정말 숨이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나이 많은 돌싱녀는 남편이 거지같이 굴어도 참고 살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저도 그래서 몇 년은 참고 살았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노력하고 잘할수록 이 사람의 묘한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실망하던 차에 인생의 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을 겪으면서 무책임함에 또 실망했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119에 신고당하고 112에 신고당하는 2연속 충격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다들 남편이 아픈 와이프를 119에 신고해서 실어가라 하고 살짝 밀었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119에 신고당하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만 그게 이상한가요? 그저 집단지성에 힘을 빌려보고자 글을 올렸는데 상처만 받고 갑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은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몰랐는데 공감 능력이 소시오패스에 가깝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가능하다네요. 당시 지능검사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신과도 같이 가봤고 대화도 해봤고 별짓을 다 했어요. 두 번의 실패가 싫어서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또 돌싱과 혼자 사는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잘 알고 가네요. 진심으로 조언해주신 분들이 덜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소송은 확실히 할 테니 그만 답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추가 글입니다. 몇 년간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그걸 짧은 글로 풀어내기엔 어려운 일이라 몇 가지만 추려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굳이 다 얘기했어도 소용없었을 거라는 걸 깨달았네요. 제가 먹던 고구마를 소량이지만 일부 같이 드시게 된 것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그리고 왜 소송하지 않는가에 대해 변명을 좀 해보자면 이사를 하면서도 기존 전셋집을 내놓고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다 각종 서류 접수 등등의 일도 당연히 제가 했었죠. 그러다 보니 회사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었고 양해를 구했지만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명령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담 등으로도 회사에서 시간을 빼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상담이니 법원 출석이니 해서 계속 일을 빼야 했기에 직장인으로서 눈치가 보이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회사에 그냥 빠질 수 없으니 사유를 보고하고 이래저래 시끄러워지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원만하게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고 싶었던 거였죠. 근데 서로 밑바닥까지 본 한계점이 와서 파탄 상태인 지경임에도 너 혼자 잘 사는 꼴 못 본다. 이런 말까지 해가며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고 있는 남편에게 더 짜증이 나서 분노에 차올라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서가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 사람이 꼭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과 꼭 맞는 사람을 만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랑 공감대 형성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기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화나지 않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혼소송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법원에 대리 출석해서 일을 다 봐주지 않나요? 변호사 상담은 주말에 예약해서 잡으면 되는 거고,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싫다면 변호사 비용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선임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님은 이제 이혼하면 그냥 혼자 사세요. 남자 복도 없고 보는 눈도 없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현실은 없어요. 그렇게 괜찮은 남자들이 잘 없고요. 그냥 다 살아요. 이혼하고 싶어도 그냥 살고 있죠. 사실 저도 이혼했는데 이제 남자는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게을러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배 나오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소름 끼치게 싫어요. 아닌 남자는 저보다 어리고요. 한번 해봤고 애도 낳아봤고 할 거 다 해봤으니 미련도 없네요. 전 그냥 먹고 살 만큼 벌고 잠 실컷 자고 뒤치다꺼리 안 해서 편안합니다. 애를 자주 만나 밥 해주고 필요한 건 다 해주다 보니 좀 힘들긴 하지만 지금이 좋아요. 그러니 님도 그냥 혼자 사세요. 세 번째, 충분히 이혼소송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추가글까지 보고 나니 남자가 그냥 병신이네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남자를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과묵하고 줏대 없이 따르는 남자는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과묵한 건 본인이 얘기하면 여자들 호감도가 떨어지는 남자가 흔히 쓰는 전략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별 의견 없이 동의하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좋은 결혼 상대인 척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네 번째, 쓰니가 뒤에서 발로 민 건 잘못했지만 남편이 사람 돌게 하는 사이코인 건 맞는 듯 합니다. 사람들이 이혼하려면 한 대 맞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걸 모르나 봐요. 이제 맞았으니 이혼 소송하면 됩니다. 냉소적인 반응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은데 저처럼 이혼해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근데 아는 언니가 맨날 이혼하고 싶다 하면서도 만나면 남편 저녁 챙기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 반응도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그러니 님도 너무 상처받지 말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